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강의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장애와 커뮤니케이션의 장벽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내가 벽을 보고 말하는 것 같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앞서서도 강의했지만 커뮤니케이션의 장애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하는 사람의 장벽과 듣는 사람의 장벽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어떻게 이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강의를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의 장벽과 듣는 사람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해를 일으키기도 하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말하는 사람의 장벽에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앞서서도 말씀했지만 자신의 의도를 50%밖에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할 때 이런 사람, 누구와 갈등을 느껴서 누구와 싸울 때 자기 의도대로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속을 다 열어서 한번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요, 내 마음의 의도를 이 언어로 표현하는 거 100%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강의했지만 이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언어라는 건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의도를 전달하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100% 표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상대가 내 마음을 알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짐작을 하고 그냥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그냥 추상적으로 두루뭉실하게 막연하게 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또 말을 하는 사람 자신의 삶의 이야기나 자신의 상황을 요약해서 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가 이미 내 마음을 알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장애 요소와 장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에게도 장벽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뜻을 미리 짐작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내가 누군가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나의 이 머리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삼척동자있냐, 또 자기가 메시아있냐, 자기가 이 점쟁이 있냐,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말뜻을 미리 짐작합니다. 사실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말을 하는 사람도 자신의 의도를 50%밖에 표현하지 못하는데, 말하는 사람도 자기의 마음을 언어로 50%밖에 표현하지 못하는데 듣는 사람은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듣는 사람은 의도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15%만 파악할 수 있다는데 나머지 85%는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뜻을 미리 짐작을 합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하지 못한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이런 걸 척하는 것이죠. 알아들은 척, 이해하는 척, 이렇게 척을 합니다. 괜히 내가 이해하지 못했으면 내가 다시 되물어 볼 수도 있는데
그럼 내가 되물어 본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하지 못했으면 아이고 내가 이 선생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알아들은 척 이해한 척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의 장애가 일어난 것이 세 번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선택적 청취를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정보만 듣습니다. 그래서 선택적 청취를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나서 정보를 들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이런저런 얘기 다 해주었습니다. 저는 나에게 진짜 듣고 싶은 것만 들었습니다. 3주 후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그 얘기를 나한테 다 이야기해 줬다 생각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저는 근데 기억이 없었습니다. 왜냐? 내가 선택적 청취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사람의 입장에 섰을 때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말뜻을 미리 짐작한다. 나도 모르게. 또 이해하지 못한 것을 내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나도 모르게. 아, 내가 선택적 청취를 한다. 나도 모르게. 그러므로 맞아.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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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대화를 할 때 오해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대화를 할 때 내가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을 때와 듣는 사람의 입장에 있을 때 오해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을 섰을 때는 나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상대가 알아듣기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안에는 정확한 언어, 정확한 단어를 선택해서 전달하고, 또한 내가 전달할 때는 나의 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동원해서 잘 전달해야 됩니다. 내가 듣는 사람의 입장에 섰을 때는 나는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대값은 평균적으로 15%만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걸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내가 자동적 사고가 돌아갑니다. 내가 말뜻을 미리 짐작하는 경향이 있을 때 이 머리에서 막 해석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상대방은 1분에 125단어를 전달할 수 있다면 우리 사람은 1분에 내가 800단어를 처리해버립니다. 나머지 675단어가 비어지게 됩니다. 그 시간에 내가 선택적 전치를 하고 미리 짐작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오히려 그 대신에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듣다 보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장애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말하는 사람의 장벽과 또한 말 듣는 사람의 장벽에 대해서 강의해 드렸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장벽에 대해서 강의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장벽을 극복하는 방법은 내가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 섰을 때는 내가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게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 섰을 때는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